쥐젖은 정말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와 밀가루를 더한 조합이에요. 쥐젖이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쥐져서 태우는 거예요. 금방 쉽게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연고만 발라줘도 피부가 다 재생이 되면서 흉터 없이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제거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장님, 피부에 오돌토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오돌토돌하게 얼굴에 난 게 되게 많아요. 좁쌀 여드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립종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 쥐젖이나 편평 사막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관종, 피지선 증식증, 피지낭종일 수도 있어요. 정말 오돌토돌하게 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쥐젖과 편평 사막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가 봐요. 엄청 많죠. 얼굴에 볼록볼록 막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깔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제거하고 싶어서 찾아오고, 저도 여기 편평사막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제거하러 가야 돼요. 근데 왜 스스로 제거 안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그것도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쥐젖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쥐젖이란 말은요, 쥐의 젖같이 생겼다 해서 이제 쥐젖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연성 섬유종이라고 해서 소프트 파이브로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만졌을 때 부드럽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라겐, 그런 조직들이 뭉쳐져 있는 종양이다 라고 해서 양성 종양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피부에 보면은 약간 요렇게 볼록 이제 나와 있는 것부터 이렇게 막 문어머리처럼 이렇게 생긴 것부터 좀 이제 길쭉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쥐젖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성분들 중에서 비만이시거나 아니면은 임신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어디에 생기냐면은 몸에 이제 그림이 좀 이상하죠? 네, 좀 간단한데 주로 이제 목 부위, 그리고 겨드랑이 부위, 그리고 여기 사타구니 부위, 이런 부위에 주로 좀 잘 생겨요. 특히 가장 많이 오시는 게 뭐냐면은 목 부위에 많이 생겨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너무 오돌토돌하게 많이 올라왔다 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쥐젖이 생기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단 첫 번째는요, 안 예뻐요. 목이 이렇게 바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잖아요, 옆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게 있으니까 목이 이제 안 예뻐 보이는 거죠. 뭔가 지저분하고 뭔가 계속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긁다가 이게 뜯겨져 나갈 수 있어요, 작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처가 생기거나 더 큰 쥐젖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찾아오는 거죠, 제거를 하기 위해서. 종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괜히 종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겁이 나거든요. 종양은 맞는데, 종양을 할 때 양성과 악성으로 나누잖아요. 양성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덩어리를 양성 종양이라 부르고, 요것도 이제 목이나 이런 부위에 나는 작은 덩어리인 거죠. 모양적으로 불편한 건지, 이게 있다고 해서 내 건강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나쁜 영향을 끼칠 거다 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살짝 언급했던 이제 편평사막인데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해요.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런 이제 문어 모양처럼 안 생겨요. 얘는 말하는 것처럼 편평사막이잖아요. 편평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데, 이 경계가 약간 울퉁불퉁해요. 쥐젖처럼 매끄럽지가 않고 좀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갈색 느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얼굴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요, 편평사마귀는 아까 쥐젖과는 다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얘는 안에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외부 물질이잖아요. 얘가 서식하려면 어때야 돼요? 우리 몸이 약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평사마귀가 얼굴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얼굴에 자극을 많이 줘서 피부 내구도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분명히 옮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감기 있는 사람 옆에 갔다고 해서 나가 무조건 감기 걸리진 않잖아요. 똑같이 바이러스도 편평사마귀 바이러스 있는 사람에게서 바이러스가 날리는데 내가 묻었어요.
근데 다 걸리는 게 아니고 내 피부 내구도가 떨어져 있으면은 그때 피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하나 생겼는데, 저는 왜 생겼냐면은 저는 사실 매일매일 제거를 하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온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피부 내구도가 괜찮아서 안 올라오다가 왜 갑자기 생겼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고백할 게 있는데 뾰루지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제가 뜯지 말라고 했잖아요. 컴퓨터 하다가 긁다가 폭 돋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상처가 생긴 다음에 얘가 올라온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피부 내구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냈기 때문에 내 피부 내구도가 떨어진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올라온 거죠, 바로. 그럼 몸 컨디션이 안 좋아도 편평사마귀가 더 잘 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것도 이유가 돼요. 예를 들면은 피부 자체가 약해져서 내구도가 떨어져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막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에이즈 같은 거 걸렸을 때 몸 전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분들도 편평사마귀가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막 얼굴 전체나 막 몸에 편평사마귀가 심하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어떤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두 개씩 조금씩 생겨요. 그러면은 몸 자체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피부 내구도가 떨어졌다는 일종의 증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피부 내구도에 대한 치료부터 하시고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평사마귀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쥐젖은 커지면은 이렇게 커져요. 뿌리는 별로 깊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거를 하더라도 흉터가 많이 안 생기는데, 편평사마귀는 점점 넓어져요. 이렇게 작았던 게 이렇게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넓어지는 부위가 많을수록 제거할 때 흉터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편평사마귀는 작을 때 제거를 해야 돼요. 쥐젖과 편평사마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를 구분을 하려면요, 쥐젖, 그 다음에 보통 줄여서 편사라고 부르거든요. 편평사마귀. 네, 이렇게 이제 두 개지 이제 구분을 하면은, 첫 번째 쥐젖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올라와요. 아니면 또 이렇게 문어 대가리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초기 쥐젖은 약간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편평사마귀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호발 부위,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쥐젖은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부위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편평사마귀는 이런 모양으로는 절대 안 생겨요. 저희는 이제 눈에 현미경을 끼고 시술을 하는데 작으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계가 이래요.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색깔이 갈색이에요. 검은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갈색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좀 있고, 쥐젖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살에서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살색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편평사마귀는 얼굴에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위치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모양으로 구분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쥐젖과 편평사마귀를 집에서 없애는 방법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던데 따라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집에서 이거를 제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워낙 조그맣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제거를 하려고 하는 분이 많은데,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식초와 밀가루를 더한 조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은, 쥐젖이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식초와 섞은 밀가루를 이렇게 묻혀요. 비비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식초만 그냥 쓰게 되면은 흘러내리니까 밀가루를 이용해서 약간 석고의 틀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초의 그 산으로 얘를 녹여보자 라고 해서 이용을 하는 건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없어질 수 있어요. 운 좋게 없어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화상 입어서 와요. 화상 입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 생각보다 많고요. 왜냐면 식초는 강산이에요. 매우 강한 산이기 때문에 이 강산이 피부에 닿게 되면은 피부를 녹입니다. 피부를 녹이면서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화상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식초 밀가루 조합은요, 색소 같은 거나 검버섯 같은 거 있을 때도 많이 쓰세요. 근데 그 부위만큼 화상 생겨서 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식초는 약해진 버전이고요. 좀 더 이제 용감하신 분들은 빙초산도 가끔 쓰세요. 더 강하거든요. 진짜 큰일 납니다. 얼굴 화상 입어가지고, 만약에 이만큼의 이제 쥐젖이 얼굴에 있을 때 이만큼이 쥐젖이잖아요. 요거 제거하려고 왔다가 요만큼 화상 생겨서 와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다 시꺼매져가지고 이거 없애는데 시간 더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절대 식초나 밀가루 조합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시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성공 케이스만 봐서 그래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이거 안 올리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병원에는 실패하신 분들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보다 실패하신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절대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얇은 이제 실로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실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사이에 이렇게 쥐젖이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실로 묶어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로 제거하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은 요즘 그 유튜브 보면은 중동분들 수염 짜는 거 보셨죠? 실로 이렇게 샥샥샥 해가지고 면도 척척척척 되는 거 저도 보면서 너무 신기하는데 그거를 사우나 같은 데서 해줘요. 얘는 아까 섬유종, 콜라겐 조직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얘가 불어요. 그러면 좀 더 연해지겠죠. 연해진 상태에서 툭 하고 떼버리는 건데 문제는 이게 깨끗하고 소독된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거가 됐어요, 얘가. 그러면은 이게 상처가 그대로 나 있는 상태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사우나 같은 환경에서는 물에 또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위험이고요. 두 번째는 제거가 되면 다행이지만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복된 자극으로 여기서 염증이 생기면서 부어오릅니다. 이러면 이제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2차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마지막은 제거는 됐어요. 근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자라겠죠? 제거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로 제거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두 번째 같은 방법도 이제 바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꽉 조여서 묶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시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내시들이 환관되기 위해서 뭐예요? 제거하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시되다가 죽으신 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피를 안 통하게 해가지고 혈류가 안 들어가니까 살이 이제 썩는 거예요. 괴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툭 떨어뜨리는 건데 이게 작은 부위니까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사가 되면서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세균이 달라붙기 쉽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차적인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방법도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100%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절제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시도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일 원초적인 건데 이제 약간 작은 가위나 손톱깎이로 자르는 거예요. 왜냐면 손톱깎이 같은 경우는 되게 날카롭고 이제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잘라버리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랑 비슷한 게 소독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르게 되면은 당연히 감염의 위험이 있을 거고 2차적으로는 완벽하게 잘리지 않게 되면은 또 자라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과 같은 이유로 이것도 시도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통증이 있으면은 뭔가 위험할 것 같고 경고 사인 같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쥐적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별로 안 아파요. 별일이 없을 것 같고 되게 작은 일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감염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고 시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길 때마다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위험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쥐적과 편평사마귀는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편평사마귀와 쥐젖을 공통적으로 제거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CO2 레이저라는 거예요. 탄산가스를 이용한 레이저인데 우리가 흔히 풀악셀 같은 거 하거나 점 뺄 때 쓰는 레이저예요. 그래서 이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조직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쥐젖이 있는 부위를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찢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쥐젖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명확해요.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딱 여기 끝부분만 제거하면은 제거가 완벽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거하고 편평사마귀도 똑같습니다. 위에 이제 바이러스가 나와 있는 부분만 살짝 제거해주면 되기 때문에 금방 쉽게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부 겉에만 있어요. 표면에만. 우리가 점 같은 거 빼면은 테이프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점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표피까지 또는 진피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면은 이만큼을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처가 깊겠죠. 그럼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테이프를 붙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표피만 살짝 이제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해서 되게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고 통증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테이프 안
안 붙이고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연고만 발라줘도 3일이면은 피부가 다 재생이 되면서 흉터 없이 완벽하게 재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O2 레이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로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제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 같은 경우 좀 사후 관리 잘 해줘야 되는데, 편평사막이나 쥐적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게 있는 것들을 긁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피부가 거의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 그냥 껍데기만 약간 벗겨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항생제 연고, 예를 들면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아니면 뭐 에스로반 같은 이제 항생제 연고만 3일 정도 살짝 발라주면요 다 회복됩니다. 네, 그래서 제거한 당일만 물에 깊은 데 들어가거나 세수하는 것 당일날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 같은 경우는 이거 재생될 때까지 3일 정도까지만 이제 주의해서 피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조심해야 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안전하게 빠르게 제거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쥐젖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냥 가위가 아니라 의료용 가위를 이용한 치료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쥐젖에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편평사마귀는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요걸로 사실 제거가 불가능하고요. 왜 말씀드리냐면은 쥐젖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길게 자라는데 목은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만 가위로 살짝 잘라내주면은 잘 해결이 되는데, 저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쓴다고 하더라도 가끔가다 여기 뿌리가 조금 남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레이저를 다시 꺼내야 돼요. 그래서 CO2를 해야 되는데, CO2는 사실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거든요. 태우는 것도 할 수 있고 자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CO2를 이용해서 쥐젖을 제거할 때 여기를 자릅니다. 그래서 의료용 가위로도 시술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의료용 가위를 써도 보통 CO2를 같이 또 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저는 CO2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우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옆으로 레이저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슉. 그러면은 기둥만 툭 하고 자르면 나무가 퍽 하고 쓰러지죠? 그렇게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용 가위로도 할 수는 있지만, 요즘에 웬만한 이제 병원에는 CO2가 다 있기 때문에 CO2로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안 하는 건데, 예전에 CO2 같은 게 없을 때 바이러스나 쥐적 같은 거 조직을 죽이기 위해서 썼던 게 바로 질소가스예요. 저희가 흔히 이제 냉동가스라고 부르는 건데, 질소가스를 스프레이 같은 건 안에다 이제 넣어요. 뿌리면은 질소가스가 분사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티눈이나 사마귀를 제거할 때 쓰는 것처럼 조직을 얼려가지고 죽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이게 부분적으로만 그쪽을 죽이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얘가 너무 아파요. 이거 통증이 진짜 이거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에 CO2 많이 없었을 때, 보급이 안 됐을 때 잠깐 썼던 방법이고, 지금은 안 씁니다. 네, 안 써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로 한다 그럼 하지 마세요. 네, 아파요. 진짜 아픕니다. 네. 그리고 얼굴에다 잘못하면은 이게 냉동가스 때문에 여기에 이제 까맣게 이제 흉터 생길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재미로 말씀만 드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해요. 금방 끝나기 때문에 편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안전하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이제 그런 민간요법으로 제거를 했을 때는 흉터나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병원에서 하면은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관리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쉽게 이제 제거를 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흉터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제거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병원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복잡하고 아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더 위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집에서 제거하다가 더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요거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에 오돌토돌에 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쥐젖과 편평사마귀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제 쥐젖과 편사는 생기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쥐젖은 목, 겨드랑이, 그다음에 사타구니 이런 부위에 좀 잘 생기고, 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좀 주로 잘 생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먼저 1차적으로 구분을 하고, 두 번째는 모양이 다르다고 했죠. 쥐젖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둥이 생기는 형태의 이제 모양으로 생기고, 표면이 매끄럽다, 그리고 살색이다. 그리고 편평사마귀는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색깔이 갈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색깔과 모양으로 두 번째 구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됐다고 하면은, 민간요법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염이나 염증,
또는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편하고 안전하고 빠르고 별로 아프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제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그 편평사마귀와 쥐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편평사마귀나 쥐젖을 지우고 싶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혹시나 설명 듣고 싶거나 하신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확인해서 그 주제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